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아마 저희 채널만큼 쌍용차의 이슈를 자세히 다루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쌍용차의 근황, 에디스모터스의 입장, 그리고 산업은행의 입장을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와 행동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에디스모터스가 쌍용차 실사를 마쳤죠. 그런데 갑자기 인수 대금을 깎아달라 그러면서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쌍용차 인수를 못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디스모터스가 왜 인수 대금을 깎아달라고 한 건지, 이게 산업은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에디스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득을 가져갔는지까지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최근에 에디스모터스가 쌍용차 정밀 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정밀 실사 결과를 가지고 인수 대금을 최대한도로 낮춰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깎아달라고 한 건지 보니까 최대한도로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MOU 계약상 최대 한도는 155억 정도니까 딱 이 정도를 깎아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55억 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에디스모터스가 올해 9월 입찰해서 쌍용차 인수 대금으로 3,100억 원을 써냈거든요. 지난달 2일에는 MOU 이행 보증금으로 매각 대금의 5%를 냈는데 이 금액이 15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보증금이라도 빼주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매각 주관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매각 주관사는 50억 정도만 깎아줄 수 있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디스모터스랑 매각 주관사가 100억 원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인수협상 절차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쌍용차 인수에 그렇게 자신감을 드러냈고 산업은행이 대출 안 해줘도 인수할 수 있다던 에디스모터스가 갑자기 왜 이번에 인수 금액을 깎아달라고 한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디스모터스의 입장인데요. 쌍용차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에디스모터스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건데요. 실사를 마친 다음에 에디스모터스는 예상했던 것보다 부실이 많았다 이러면서 법원에 인수가격 조정 요청을 했습니다. 회계상 과목이 잘못 계상됐거나 공익 채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잠재적 부실이 적지 않다는 판단인데,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쌍용차의 손해와 적자가 있다는 겁니다. 인수 후에 이 손해와 적자를 복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돈이 필요할 거니까 돈을 깎아달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건 에디스모터스가 직접 밝힌 내용은 아닌데요. 산업은행이 대출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에디스모터스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이 인수 자금이 아닌 여유 자금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쌍용차 실사 과정에서 추가로 부실이 발견됐잖아요. 이건 에디스모터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회생 과정이 더 힘들 거라는 소리고요. 결국 돈이 더 필요하다는 소린데 산업은행이 여유 자금에 쓸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에디스모터스 입장에선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에디스모터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나요? 에디스모터스와 쌍용차의 발전 전략을 제3위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사실상 에디스모터스 입장에선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어차피 회생 계획안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 회생 계획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뭔가요? 앞으로 어떤 차를 만들어서 쌍용차를 살릴 것이고 이 차들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이 경쟁력을 통해 어느 정도의 판매량과 매출이 나오고 쌍용차 회생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예상되나, 이런 내용들이죠. 그냥 회생 법원하고 채권단한테만 심사를 받으면 됐던 걸 산업은행은 제3위 기관까지 검증을 받고 오라는 미션을 준 거니까 굉장히 귀찮은 일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심지어 평택공장 부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는 보완수단일 뿐이고 대출은 기업이 존속과 회생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쌍용차 인수와 운영자금에 필요한 돈은 1조 6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에디스모터스가 산업은행에 대출을 요구한 금액은 인수 운영자금의 절반인 8천억 원 정도였고요. 산업은행이 대출이 어렵다고 해버리니까 에디스모터스는 시중은행이나 외국계 은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죠?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잖아요. 국책은행이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시중은행이 뭘 믿고 8천억을 지원해 주겠어요. 이게 세 번째 이유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에디스모터스가 굳이 무리해서 쌍용차를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강영권 대표는 인수 의지가 변함없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지난 9일에 언론 매체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실사 과정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은 일부 부실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다만 인수가격 조정과 상관없이 쌍용차를 인수해 잘 키워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수대금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여전히 인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건데요. 그런데 지금 놓여있는 상황은 인수 의지와 상관없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산업은행도 대출이 어렵다고 하고 여기에 추가 부실까지 발견된 거잖아요. 이건 돈도 문제지만 에디스모터스 입장에선 더 무리해서 인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에디스모터스 컨소시엄 관계자도 정밀 실사에서 부실이 발견됐으므로 쌍용차 인수를 무리하게 서둘러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부실을 떠안고 사면 재무적 투자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쌍용차의 미래와 회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미 에디스모터스는 쌍용차를 인수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익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이것도 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을 알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기차 회사가 정말 많거든요. 대부분 이를 모를 회사들이라 전문가들도 잘 모르고요. 일반인들은 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 회사들은 물론 현대차처럼 완성차 제조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에디슨 모터스도 버스를 조립해서 납품하는 전기차 회사죠. 엄연히 따지면 전기차 개조 회사인데 쌍용차 인수 사건을 등에 업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이전까지 에디슨 모터스의 존재를 아는 분들도 얼마 없었을 겁니다. 에디슨 EV라는 이름도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름은 알리면서 금전적인 이익도 충분히 챙겼다는 겁니다. 에디슨 EV 주가를 한번 볼까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종가가 1,500원대였거든요. 올해 12월 차트를 보니까 거의 2만원까지 올랐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배 이상 급등했다는 거죠. 이 에디슨 EV의 최대 주주는 16.7%를 갖고 있는 에너지 솔루션즈고요. 이 에너지 솔루션즈의 최대 주주는 98.7%를 가지고 있는 강영건 대표입니다. 세 번째는 브랜딩과 주가 상승을 통해서 미래 전망도 밝아졌다는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에디슨 모터스 그 자체만 한번 보자고요. 이름도 널리 알렸고 주가도 10배 넘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만 가져간 게 아니라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뛰었다는 소리거든요. 브랜드 가치가 뛰게 되면 투자 유치를 할 때 회사 PR 내용이 더 탄탄해지고요. 차를 자체 개발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자원 유치가 좀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100억만 투자해주세요 이러는 거랑 에디슨 모터스입니다. 우리가 전기버스를 개발하려 하는데 100억만 투자해주세요 이러는 거랑 어떤 게 더 수월할까요?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날까지 에디슨 모터스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도 어렵고 그렇다고 에디슨 모터스 입장에선 큰 손해도 아니기 때문에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쌍용차는 지금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경쟁 모델들 때문에 신차를 빨리 내놓자니 개발 자금이 없어서 어렵고요. 손을 놓고 있자니 회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죠.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정밀 실사 기간도 미뤘고 이번에는 인수 대금을 깎아달라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이건 결국 인수 대금 협상 과정까지 추가가 됐다는 거고 인수 과정도 그만큼 뒤로 밀려났다는 거라서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는 말하기 어렵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에디슨 모터스의 나낭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